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들의 은퇴 준비, 나는 무엇을 잘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직장이 많이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 직장인의 변수가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한순간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업종, 해당 분야의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경기 불황으로 해당 기업의 인원 감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갈수록 직장인들의 위치가 조금은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고 더 불안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집안을 책임지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나의 미래, 가족의 행복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이 복잡하고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은퇴 준비를 보통은 구체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시간 없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는 많은데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준비를 하고 나와야 그래도 할만합니다. 지낼만하고 버틸만합니다. 준비 없이 사회에 나오면 무조건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를 해도 실패 확률이 높은데 준비 없이 나오면 당연히 성공하긴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잘하느냐, 여러분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나는 뭐 회사만 열심히 다녔지 나는 잘하는 게 없다.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냥 회사에서나 내가 좀 인정받고 하지만 이걸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드실 겁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여러분이 지금 뭔가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실 겁니다. 회사에서 각종 부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해당 회사의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될 건 관련 분야 회사로의 이직입니다. 결국은 직장에서 직장으로의 이직밖에 안 되겠지만 관련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직을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퇴직이 가까우고 은퇴할 시기가 가까울 때 하청업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 기회는 있을 텐데요. 관련 업종, 관련 회사로 이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잘 다져놓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일자리가 빈 곳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다양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관련 분야로의 자리가 안 나거나 또는 하청업체로 갔을 때 그 미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거고,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진 나에게 너무 잘해주던 거래처 하청업체 사장님이 어느 순간 나의 상사가 돼서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때로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대인관계에서 그런 좀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게 싫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로의 이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관련 회사로의 이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련 분야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고 근무하는 회사와 관련된 일을 크게 말고 조그맣게 혼자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창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크게 보고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나씩 그냥 나는 어느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또 역시 근데 여러분의 후배가 갑자기 여러분이 창업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여러분이 잘 모셔야 되는 거래처 중요 멤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각도로 깍듯이 모시던 후배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갑질이라고 해서, 물론 그 후배가 바빠서 뭔가 디테일하게 잘 못 챙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 후배의 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 회사로 이직하거나 아니면 내가 납품업체가 돼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다니던 회사에 납품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생각을 할 수는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책을 쓰는 겁니다. 책을 쓰는 겁니다. 왜 책을 쓰냐?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20년 넘게, 10년 넘게 그 일만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꼭 그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뭐 학자스럽게 꼭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요즘에 파워 블로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검색어, 모니터라는 검색어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해보면 블로거들이 자기의 블로그에 모니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글을 꾸준히 올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분야 혹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거나 여러분이 느낀 점, 경험한 점, 깨달은 점을 블로그로 하나씩 올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여러분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게 되고 사람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꾸준히 시간이 날 때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서 꾸준히 1년 정도 어떠한 글을 올리게 되면 그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의 블로그를 찾게 되고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올렸던 블로그의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해당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블로그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여러분의 블로그에 광고를 실어서 여러분의 블로그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고정적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과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로 그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컨설팅을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책을 씀으로써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책을 낸다고 해서 뭔가 큰 어마어마한 일일 거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매일 내 딸과 아들들, 또래들이 블로그를 열심히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블로그를 올리고 사진 찍은 걸 올리고 내 사진을 올리고 하는 그 일상의 기록을 여러분들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다 보면 20대, 10대 친구들이 파워블로거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꾸준히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대한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쓰셔도 되고 편집을 못 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컨텐츠와 풍부한 컨텐츠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간이 조금은 지나면서 그 블로그가 안정을 쌓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